정말 우리는 평범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찬스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시험을 선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진짜 꼭 공부를 잘 해야 돼?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보는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한 아이가 뭔가에 내 자신을 다 쏟아붓는다? 이거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랬거든요. 첫 번째 책 쓰는 게 힘들지 두 번째 책 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싶어요. 전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렵게 쓴 책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책은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수학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한 장 쓰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저의 사례들을 다 집어넣고 뇌과학적인 근거, 심리학적인 근거, 경영학적인 근거, 그렇게 했을 때 변한 아이들과 변하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정말 다 쓰다 보니까 와, 정말 내 에너지를 여기다 다 갈아 넣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평범한 아이들도 최상위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좀 어렵지, 평범한 아이들이 최상위권은 좀 힘들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타고난 애들이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타고난 아이들만 최상위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는 아닌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살았어요. 대학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다녔고, 대학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다녔고,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지금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게 그 중에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고 공부를 최상위권으로 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그냥 노력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정말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시험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가 있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요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거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공부가 아닌 진짜 역량을 기르는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냥 말만 하면 시험을 위한 공부하지 말고 역량을 기르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나는 시험 공부를 하지 말고 역량을 강화하는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않고 환경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알려준 적도 없고 심지어 어른들도 잘 모르더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집을 풀고 일어나서 다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 익혔던 지식들을 평소에 써먹는 아이가 아니면 이 아이는 최상위권 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머리가 그다지 타고나지 않았어도 내가 생활하는 데서 수학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늘 글을 쓰고 사회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 힘든 걸 안 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똑같이 힘든데 성적은 오르지 않더라. 그냥 나랑 비슷한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는 정도에 그치더라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것 같으세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얼마나 세게 전달할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평범한 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있고요.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을 심었냐면, 우리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다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진짜 꼭 공부를 잘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라는 질문부터 던져요. 근데 이게 왜 던지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이 질문 대답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잘 해야죠 라고 하지만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부수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만 한단 말이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보는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한 아이가 나중에 갑자기 깨달아서 뭔가에 내 자신을 다 쏟아붓는다? 이거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잘했던 사람들을 뽑는 거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근데 저는 이런 질문 아이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럼 너는 공부를 꼭 잘하고 싶어? 진짜 잘하고 싶은 거 맞아? 그럼 아이들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부터 해서 제가 책에 6가지 질문을 담았어요. 그러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걔는 너랑 뭐가 달라? 그럼 너는 걔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너한테 필요한 건 뭐야? 너가 방해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넌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담았고요.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되게 잘못된 편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저는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전 시험의 성적을 오히려 더 좌우한다고 생각하고요.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 내 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고3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고3 때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9가지 습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을 지키는 습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늦으면 안 돼 이런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왜? 모든 사람의 MBTI가 J인 건 아니잖아요. MBTI가 P인 아이들도 약속을 잘 지키면서 공부를 잘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습관들. 전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뇌과학 공부를 해가면서 경영학 공부를 해가면서 열심히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이 성적을 올렸던 친구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달라졌던 아이들의 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실어놨어요. 물론 제가 실명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정말 사실 거의 그대로 실어놨고요. 아, 이런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최상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실어놨습니다. 제가 이걸 실어놓은 이유는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발달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교육학과 나온 사람이 아닌데 뭐 아이들을 뭐 있는 그대로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성향은 잘 바뀌지 않더라. 그럼 결국은 우리는 그 성향별로 아이가 잘 맞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 하고 보니까 제가 쓸 때는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면서 썼는데 다 쓰고 나서 우리 편집자, 출판사 대표님과 이 책을 고치면서 보니까 제가 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가족,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님, 그리고 어떤 학생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있게 이 책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정말 우리는 평범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찬스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시험을 선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2가지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게 있고요. 이 아이들을 줄을 쫙 세워서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이 아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시험이 있죠. 저는 우리가 너무 선별에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시험에 매몰된 공부, 내 역량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이 마음이 급한 공부, 시험 보기 직전에 책은 넘기고 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되겠다. 진짜 됐네.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